지금 우리 아이의 디지털 습관 괜찮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선생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과 관련하여 괜찮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스마트폰을 이기는 아이이고 임상심리학자인 미국의 루시조 펠러디노 박사가 지었고 이재성 님이 옮겼습니다. 마음 친구에서 2018년 3월에 나왔고 분량은 331쪽, 가격은 16,000원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님들은 자녀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연 스마트폰 없이도 잘 사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이 책의 차례를 보면 들어가며와 총 3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며의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세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지금까지 없던 직업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미래에 살게 될 아이들이 낙오하지 않고 세상에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보기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아이들이 자발주의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아동기에 자발주의력을 습득하면 평생토록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장래의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에 올바른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단언컨대 스스로 주의를 조절하는 자발주의력을 기른 아이는 장래의 성공을 확신해도 좋다.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성인이 되는 10년 후쯤에는 세상이 더 크게 변화해 있을 것입니다. 자율 자동차가 대세가 되고 하나를 나는 자동차도 분명 나올 것입니다. 로봇도 더욱 많이 사용되고 지금 예상하지 못하는 혁명적인 변화도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급변하는 사회에 살아남는 아이들이 되기 위해 무엇이 중요하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늘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면 각 부에서 몇 가지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1부 디지털 기기와 주의력 그리고 아이들의 뇌에서는 2장 자발주의력이란 무엇인가 일부 내용입니다. 자발주의는 인간 뇌의 진화에서 더 나중에 형성된 부위에서 작동한다. 우리가 특정 목적을 이루도록 돕는 주의가 바로 자발주의다. 자발주의는 의지적인 행동이다. 다른 대상을 배제한 채 특정 대상에만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의식적으로 결단할 때 발휘되는 주의다. 수업에 주의를 기울일 때, 책을 읽을 때, 악기를 연주할 때, 운동에 몰입할 때, 앞에 앉은 사람에게 집중할 때 기울이는 주의가 자발주의다. 아이패드, 비디오 게임, 문자 메시지에 기울이는 주의가 비자발주의라면 나눔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 말을 경청하며 계획성 있게 시험 공부에 임할 때는 자발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책에서는 시종일관 자발주의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발주의는 영어로 voluntary attention입니다. voluntary는 자발적인, 저절로 등의 뜻이고 attention은 주의, 관심, 주목 등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voluntary attention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능동적으로 행하는 힘 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어떤 일이든 타인이 시켜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아이들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필요한 덕목임은 자명합니다. 각종 디지털 앱은 아이들이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읽기와 수학을 배우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이 스스로 스마트폰과 아이패드를 껐을 때 얻는 배움은 새로운 단어와 구구단을 외우는 것보다 아이의 장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디지털 기기를 스스로 끌 줄 아는 인지 조절력은 다른 모든 학습 능력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이게 쉽지 않죠. 아이들은 스스로 절제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스마트폰과 패드를 끈다? 쉽지 않지만 반드시 자기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다음으로 2부 자녀의 자발주의력을 키우는 7단계 훈련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상이나 벌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모가 곁에 없으면 아이가 마음대로 과자 상자에 손을 대는 것처럼 부모의 지도가 없으면 아이는 무분별하게 디지털 기기에 탐닉할 것이다. 이는 아이의 장래에 재앙을 초래하는 일이다.
장기적으로 당신의 자녀는 스스로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자발주의를 훈련하겠다는 마음을 내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발주의를 훈련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 작업은 부모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점에서 부모는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은연중에 또는 명시적으로 자녀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유의해야 한다. 저도 학부모 상담이나 각종 특강에서 부모님들께 강조하는 바입니다. 아이가 단원평가를 잘 보거나 포상을 할 때 스마트폰 게임 시간을 부여하거나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늘려주는 건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주거나 보드게임을 사주는 등 다른 방식이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마음껏 사용하지 않고 자제하는 연습도 쌓아야 합니다. 마지막 3부 우리 아이들이 미래 중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디지털 기기에 낚인 자녀의 주의를 그대로 방치한 채 이를 통제할 수 없다고 여긴다. 그러나 부모는 디지털 미디어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데 수동적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아이의 주의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만약 균형이 삐뚤어졌다면 바로 잡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야 한다. 이것은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다. 오늘 하루 아이가 전자화면의 유혹에 빠진다 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아마 무시해도 좋은 수준일 것이다. 새의 깃털 하나가 별것 아닌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매일매일 전자화면의 유혹에 빠져 자발주의력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이의 주의력은 점점 약화되어 결국엔 자극적인 유혹으로 넘쳐나는 디지털 세상에 잡아먹히고 말 것이다. 맞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지나치게 스마트 기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권장한 측면도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 스마트폰만 쥐어주면 유튜브 영상을 보고 게임을 하며 조용해집니다. 문제는 책을 멀리하고 자극적인 영상 매체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분명 나중에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이라도 부모님이 관심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옴기니의 말 일부 내용입니다. 옴기니는 책을 번역하면서 부모들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만이라도 염두에 둔다면 스마트폰 때문에 아이의 바른 성장에 방해받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첫째,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부모가 모범을 보이자. 둘째, 최소한 아이의 디지털 활동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일만은 하지 말자. 셋째, 크게 보자. 넷째, 아이를 믿자. 부모님 자신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셔야 됩니다. 가족끼리 함께 보드게임을 하거나 산책하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합니다. 특히 초등 시기에는 아직 아이의 메타인지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좀 더 개입하고 아이의 성장 가능성을 믿으며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인 루시조 펠러디노 박사가 쓴 책 스마트폰을 이기는 아이를 소개해 봤습니다. 스마트폰을 스스로 끄는 능력이야말로 아이가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디지털 기술이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책에서는 아이 스스로 노력해 기울이는 자발주의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무래도 외국 책을 번역한 것이라 약간 생소하고 그 의미가 바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과다 사용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의 아주 커다란 문제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아이의 올바른 디지털 사용 습관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 보신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독서를 꾸준하게 하여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괜찮은 교육 관련 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